자, 들어가. 속도 상대성 이론이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개념의 차이 때문에 이 문제를 많이 틀려. 그러니까 쌤이 조그만 글씨로 써먹는 것도 다 옮겨 적어놓고 어떻게 자기가 해석을 할 것이고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봐도, 물론 쌤이 여기에 대한 얘기를 2시간 분량으로 얘기하고 싶지만 니들한테는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다시 한번 배경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정말 특수 상대성 원리의 해석에 의해서 어떤 것이 바뀌었는가, 고전역학에서 이쪽 상대성 원리가 그대로 이동을 했는데 그 변환 방식에서 어떻게 바뀌었는가만 잠깐 소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출제자가 뭘 물어볼 때 어딜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고 꼭 기준을 세워라. 여기 기준이 제일 중요하다. 먼저 그 저기 창문 좀 닫아줄까? 뒤에 닫아줘. 거기만 닫으면 됐지? 이 사람 실험이 왜 나오냐면 이거 이제 역사적인 과거의 배경은 그거야. 그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이 실험을 한 사람들은 빛의 파동성을 주장한 건데, 더 중요한 건 빛은 절대적이다라는 걸 주장한 과학자들이 이 실험을 했어. 빛은 절대적이다. 대신에 절대적 물질인 에테르라는 우주 공간에 매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험을 한 거야. 매질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 빛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숫자라는 게 뭐냐면 어디서든지 얘보다 빠른 건 없다는 얘기야. 얘는 어디서 측정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그런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 실험을 했어. 그래서 이 실험이 나오면서 너희들이 생각에 사고에 혼란이 겪고, 이 실험을 가만히 보면 중요한 건 얘잖아. 매질, 이 에테르라는 게 절대 매질이거든. 가상적인 매질이야. 토르에서 나오는 물질이라고 그랬지. 에테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을 따라서 왜 빛이 파동이라고 주장한 과학자들은 매질이 있어야 빛이 이동할 거 아니야. 우주에는 에테르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빛이 움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얘들의 가설은 뭔지 알아?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를 여기다 적용을 시킨 거야. 이 갈릴레이, 지금 갑자기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가 뭐냐고 그러는데 고전역학적인 사고야. 우리가 이런 간단한 사고를 한번 해볼게. 갈릴레이 상대변환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10m/s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 물체에서 내가 10m/s로 던지면 그 물체는 몇 m/s 될까? 니들도 알잖아. 20이 되겠지? 뻔한 거 아니야. 내가 10m/s의 속도를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10을 던지게 되면 어쩌면 걔 20의 속도로 달릴 수 있다는 얘기가 갈릴레이 변환 공식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실험을 했느냐? 빛이 방향에 따라 어디는 더 빠르고 어디는 더 느릴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지학 선택한 친구들이 있나? 없지. 여기 지학 선택한 친구들. 그 나중에 보면 어떤 중심을 가지고 변광성이라는 별이 있어. 변광성. 이게 별이야, 별. 얘도 별이고 얘도 별이야. 별인데 얘가 이렇게 돈다. 어디 중심을 갖고 얘가 돌아요. 근데 관측자는 여기에 있어. 관측자는 이쪽에 있거든.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면서 빛을 쏠 거고, 그지? 이쪽으로 빛을 쏠 거고, 얘도 이쪽으로 빛을 쏘는데 운동 방향과 빛의 방향이 일치하잖아. 얘가, 그치? 얘는 일치하지 않고 뒤로 가면서 쏘는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서는. 그럼 이 빛이 먼저 와야 되잖아, 그치? 그런데 봤더니 똑같이 오는 거야. 알겠어? 이런 실험을 왜 보여줬겠냐고. 그냥 너희들한테 딱 하나야. 빛은 절대적이다라는 거야. 빛은 어디서 측정해도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 빛보다 빠른 건 없다. 기억, 니은, 디귿에 반드시 하나 나와. 알았냐? 뭐 니들한테는 딱 뒤쪽에서 배우면 알겠지만 기준계라고 하는 게 둘밖에 없거든.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 어디서 측정한 빛이라도 빛의 속도는 똑같다. 알겠어? 그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라면 유튜브 같은 데 찾아와. 그러면 자세히 나와 있을 거야. 지금은 이 실험 자체는 빛은 어떤 경로를 통하든 어떤 상태든
뭐 유전율이나 아니면 투과율 이런 것도 있어. 빛의 속도가 물속에서 느리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 따지지 말고 그냥 진공 상태고 우리가 똑같은 조건이라면 공기 중이라면 빛의 속도는 동일하다. 이 실험이 이거야. 그럼 자,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가끔 시험에 나온다. 이 사람의 주 목적은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한 거야. 뭐가 있다? 에테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빛의 방향에 따라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꼭 흐르는 강물에서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배하고 역행하는 배하고 배의 속도는 누가 더 빠르냐? 이게 갈릴레이 상대 변환식이야. 당연히 강물을 따라 내려가는 배가 더 빠르겠죠. 그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아니었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 밑줄 쳐놓고 외워. 알았니? 빛은 속력에 상관없이 반짝자 속력에 상관없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력이란 말을 너무 이 시간 요 장만큼 요렇게 생각하자. 속력에 그러면 너희들은 이거와 이거 둘만 생각해. 정지에 있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든 간에 빛은 어떻다? 속도가 일정하다. 알겠지? 외워. 꼭 외워버려. 여기 이 실험이 가장 중요한 건 그거야. 일단 빛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거, 입자성이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력에 상관없이 이게 정지계에 있든 등속 운동계에 있든 얘들은 어떻다? 일정하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 실험 꼭 알아두고. 다음. 자, 이제 상대성의 원리에 대해서 지금 볼게. 상대성 원리는 지금 이거 누가 주장한 거야? 이건 알지? 아인슈타인이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로렌츠 변환식을 이용해서 쓰거든. 학교에서 여기 나간 사람 흔들어봐. 여기 자기 진도 나간 사람 학교. 안 나갔어? 너 로렌츠 배웠어? 학교에서 안 가르쳐 줄 거야. 알았어? 상대성 변환 원리는 갈릴레이식이 있고 로렌츠가 있는데 이 사람은 스스로가 로렌츠 변환식으로 쓴 거야. 이따 사고는 잠깐 알려줄게. 이 사람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이 특수 상대성 이론은 말 그대로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특수. 알았냐? 특수라는 건 뭐냐면 이거 꼭 써놓고 알아둬. 이거야. 특수라는 건 관성계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관성이들이 뭐였어? 관성이 뭐뭐 있었어? 정지관성이 있었고 운동관성이 있었잖아. 그지? 저 개라는 표현은 이거 개라는 표현은 같은 관성을 갖고 있는 물체들이 움직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트럭 있잖아. 트럭. 그러면 이 아이하고 이 트럭은 같은 운동계인 거야. 알았냐? 근데 왜 운동계지? 누구를 기준으로? 지면을 기준으로. 물리학은 항상 기준이 필요해. 지면을 기준으로 얘는 운동계지. 근데 그 지면과 누가 같이 있냐? 요 꽁아이가 같이 있지. 그냥 같은 운동계인 거야. 지면하고. 이해 가니? 그럼 이렇게 트럭에 탄 아이는 또 트럭과 같은 운동계인 거고. 그럼 우리는 얘를 구분해서 트럭에 비해서는 얘는 정기에 있잖아. 그래서 얘를 정지계라고 얘기하자고. 알았어? 얘는 뭐? 운동계. 그러니까 봐라. 관성계는 운동관성이 있고 정지관성이 있는데 얘들은 정지관성계라고 얘기하고 얘들은 운동관성계라고 얘기하자고. 대신 운동관성계의 조건은 뭐냐? 등속운동해야 돼. 이게 특수상황이야. 특수상황. 알았어? 움직이는 물체는 무슨 운동해야 되고 등속운동을 해야 되고 정지한 아이는 그냥 속도가 없는 거니까 얘랑 상관없잖아. 그쵸? 이렇게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을 때 두 가지만 보면 된다. 알았지? 두 가지만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니네가 여기 헷갈리는 거야. 봐. 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를 보면 여자아이가 움직이고 있지. 맞지? 근데 지금 이 표현이 좀 그런데 너희들한테 이 표현 시험 문제 나오는데 트럭에 학생 올리고 그러잖아. 위험하잖아요. 떨어지면 죽는데. 그지? 그래서 우주선 안에 넣어. 아이를. 그리고 우주선은 첨가적인 설명이 좀 생략이 돼 있는데 뭐냐면 창문만 있고 소리도 안 들리고 그리고 속도도 못 느껴. 그게 운동관성계야. 알았어? 니들이 운동관성계는 막 돌아다녀도 되고 뭐 이렇게 물체 갖고 장난쳐도 되고. 그러니까 운동관성계 안에 있는 이 아이는 자기가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거야. 이해가니? 그럼 그 아이가 얘를 보면 어떻게 될까? 얘가 얘를 보면 우선을 탄 아이가 얘를 보면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알겠어? 열차를 타거나 버스를 탔을 때 잠깐 눈 감았다 딱 뜨면 옆에가 움직일 때 나도 깜짝 놀라잖아. 내 것도 움직이는 척 느끼는 거.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러니까 니들이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 분명히 전지적 시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멈췄고 얘는 움직이는데 출제자가 얘로 빙이 됐다 얘로 빙이 됐다 이래.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관찰자는 출제자가 영희는 혹은 철수는 이런 말 할 거야. 철수 영희는 서로 다른 운동계에 있고 관성계에 있어. 누구는 이라고 딱 얘기하면 걔가 정직이야. 무조건. 걔가 봤을 때 상대방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해 갔니? 다시 출제자가 누구는 뭐 비행기 A에서 혹은 철수는 누구 영희는 뭐 동수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걔가 정직이라고 무조건. 걔가 봤을 때야. 알았어? 이해 갔냐? 그리고 그 아이가 봤을 때 움직이는 물체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고유값을 붙인다. 뭐를 붙인다고? 고유값을 붙일 거라고 두 개가 있어. 고유 시간, 고유 길이. 물론 고유 질량도 있는데 그 뒤로 빼자. 다시 시간하고 길이는 무조건 움직이는 물체 안에 있는 애다. 지금부터 물어볼게. 이해가 갔나 묻는 거니까 틀려도 뭐 상관은 없어. 내가 우주선 안에 있어. 니들이 멈춰있고 정직이야 니들이. 그치? 자, 내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나르고 있단 말이야. 봤어? 내가 니들을 보면 누가 정직이니? 니들이야 나야? 맞아 나야. 내가 기준이잖아. 내가 가만히 보면 니네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니까. 그러면 고유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야? 이때부터 쓸쓸하다. 니네가 움직인다며. 니네 시간이라니까. 내가 본 거야 내가. 나 지금 정직의 운동계야. 정직이라니까. 그럼 니네가 움직이고 있다니까. 니네가 바로 뭐야? 고유 시간이야. 너네가 길이가 고유 길이고. 이해 가니? 자, 이제 가장 평범한 거. 내가 우주선 타고 날아가고 있잖아. 근데 니들이 나를 봐. 누가 운동계야? 내가 운동계잖아. 그럼 내 시간이 무슨 시간이야? 고유 시간이야. 내 길이가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고. 이해 갔니? 자, 이제 봐. 내가 우주선을 타고 있어. 됐어? 우주선을 타고 간다. 칠판. 우주선이랑 같이 가고 있냐? 칠판은 니들이랑 같이 있냐? 나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다고. 그럼 칠판이 우주선 안에 있냐고 밖에 있냐고 지금. 헷갈려. 다시 봐봐. 나는 우주선을 타고 가고 있어. 가고 있다고. 칠판이 따라오니? 아니요. 그럼 이 칠판은 무슨 개야? 니들이랑 똑같은 정지개라니까. 왜 니들이 헷갈리냐면 내가 달리고 있는데 우주선의 길이를 묻고 그러는데 우주선의 길이가 아니라 그 자기랑 같이 속한 정지계 있잖아. 예를 들어 저기 목성이 있고 지구가 있으면 우주선한테 왜 달려? 야, 목성하고 지구가 우주선 안에 있어? 밖에 있잖아. 그럼 니네 거거든? 그러면 고유값이 누구냐라는 거야. 고유값이. 우주선 안에 있는 길이를 측정해가 고유 길이잖아. 그지? 움직이는 운동계 안에 있는 애가 고유값이라고 했지 내가 분명히. 그지? 그러면 우주선을 타고 가는 애가 이 칠판이 내 속에 속한 값이 아니야. 아니지. 이해 갔어? 근데 칠판을 물을 거야. 출제자가. 그럼 누가 본 칠판 길이야? 그게 중요한 거야. 만약에 내가 우주선 타고 간 애가 칠판을 보잖아? 칠판은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가 되는 거야. 얘가 움직이는 거니까 나는 정지해 있고 무조건 기준이 정지라고 했잖아. 이거 못 찾으면 있잖아.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고 에라이 찢어버려요. 내 말을 잘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이 아니라 기준이야. 기준 무조건. 아인슈타인 자체가 그걸로 얘기한 거야. 알았어? 아인슈타인이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고전 역학적인 표현으로 운동역학에서는 갈릴레이 변환이 다 맞아. 그런데 전자기학으로만 들어가면 빛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고통 했는데 아인슈타인이 생각을 한 거야. 이게 분명히 어떤 운동계 안에서 모든 일은 똑같아.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 광속 불변의 원리가 있고 상대성 원리가 있어. 상대성 원리는 아까 갈릴레이 거라고. 갈릴레이가 뭐라 했냐면 갈릴레이 생각이야.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에서 20m/s로 던지면 빛의 속도 플러스 20이 돼야 돼. 그게 갈릴레이 사고야. 알았어? 근데
광속 절대 불변의 원리를 측정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어디서든 빛의 속도는 똑같은 거야. 두 개가 대립됐다고. 왜? 광속 불변의 원리를 인정해버리면 상대성 원리가 무너지는 거고, 얘를 인정해버리면 광속 불변의 진짜 값 측정한 게 무너지는 거잖아. 근데 어떻게 진실이 무너져? 그냥 아이러니컬 했다고. 근데 얘가 전환을 한 거야. 아, 운동계에 따라서 사건은 다르게 볼 수 있다라고 처음으로 생각을 한 거라고. 알았어? 그러다 보니 이쪽 운동계에서 저쪽 운동계를 보게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니들은 기준이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이 문제 자체에서. 그래서 처음에 니들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두 개의 시점이 존재한다, 이쪽 문제에서는. 알았어? 보는 놈과 관찰당하는 놈. 알았지? 관찰하는 자와 관찰당하는 자, 이 둘밖에 없다고. 알겠지? 그게 상대적이야. 다시, 관찰하는 자가 무슨 개라고? 정지계라고 꼭 기억하라고. 됐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은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출제자가 영의를 묻느냐 철수를 묻느냐, 그놈은 정지계인 거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운동계가 된다. 알았지? 그것만 기준으로 봐라. 자, 등속도 운동하는 관찰자, 지면에 정지한 관찰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특수. 여기도 관성계. 그럼 이런 말 할 수 있어, 니네가. 선생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뭡니까? 비관성계에서 해당되는 얘기다. 비관성계란 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관성계는 다루지 않겠다는 얘기야. 알았지? 여기까지? 다시, 등속도 운동하는 관찰자, 지면에 정지한 관찰자 모두 공식이 어떠냐? 같지? 이게 관성계야. 모든 물리법칙이 다 통할 수 있는 곳. 알겠지? 자, 이런 거야. 요거는 갈릴레이가 얘기한 거야. 그럼 이 사람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잖아? 아인슈타인 얘기를 들어보면 빛이 속도가 불변인 거 맞아. 그리고 상대적인 변환운동도 맞아. 둘 다 인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뭐를 탄 거야? 노벨상을 받은 거라고. 둘 다 인정을 해가지고. 둘 다야 해가지고 노벨상 받은 거야. 그때 당시에는 얘가 맞으면 얘는 틀리고 얘가 틀리면 얘가 맞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 근데 둘 다 맞다. 둘 다 맞다. 대신에 빛에다가 다른 속도를 얹을 수는 없다라는 조건을 달아요. 그리고 그걸로 증명을 하는데, 얘가 과학자적인 입장에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고가 얘가 28인가 몇 살 때 어디서 알바하고 있는, 특허청 거기서 알바하고 있는데 시간 짬내 갖고 그냥 이런 종이에다 끄적끄적 그래갖고 낸 거야. 격식도 없이. 걔는 논문을 쓸 줄 몰라요, 저널을. 근데 과학자들이 보니까 이게 굉장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얘가 유명해진 거야. 박사도 아니었고 얘는 좀, 그래서 아인슈타인 처음에는. 알겠냐? 수학 천재겠지. 다시, 이건 뭐를 증명하는 거야? 관성계. 관성계라는 말 속에는 운동법칙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하나는 정지, 하나는 움직인다. 근데 무슨 움직임? 등속 움직임을 한다라는 조건이야. 그러다 보니 관찰자가 딱 정해져 버리면 걔는 정지기가 되는 거고, 관측을 당하는 자에는 운동계가 돼버리는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그 다음 밑으로 상대성 원리라는 거. 자, 상대성 원리를 한번 봐봐. 이 상대성 원리라는 게 여러 말이 많아. 뭐냐? 사건의 동시성, 이런 말을 써. 들어봤니? 사건의 동시성, 동시성의 불일치, 이런 말 들어봤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냐? 정지계에서 운동하는 걸 정지계 애들이 본다면 그 운동 그대로 보지만, 운동계 입장에서 걔를 본다면 그거와 다른 운동이 보일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냐? 아, 너무 내가 오버할 수도 있지만 이 오버하는 얘기는 뒤에 할게. 지금은 이렇게 보면 돼. 잘 봐봐. 기차 레일이 있다고 생각해봐. 기차 레일이 있는데 나무가 두 그루 있어. 기차 레일에 나무가 두 끼지. 철로에 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알지? 철로 옆에 나무가 두 그루 있다고. 근데 기차 옆에 이렇게 있던 애가 번개가 동시에 치는 걸 봤어. 오호, 번개가 치는 걸 봤다고? 자, 레일이 이렇게 있는데 기차라고 얘를 들어준 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단 여기 달리게 해야 되거든, 이 기차를. 근데 나무가 이제 두 그루가 있단 말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에이씨, 광상한 나무 거기에 번개 맺힌 거야.
그럼 이 아이가 바라보면, 그죠? 이 아이가 바라보면, 여자야. 얘가 바라보면 동시에 빛이 땅 떨어진 거야. 맞지? 근데 열차 비슷하게 생겼죠? 열차를 신나게 타고 가는 이 안에 있는 아이가 뭐 있네? 자, 얘가 바라보면 빛이 여기서도 번쩍 여기서 번쩍 할 거야. 분명히. 그치? 근데 어떤 사건에 다가가고 있냐? A, B. 얘한테는 이게 정지계에 있는 애한테는 정지계에서 일어난 시스템이다. 빵 터진 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동시에 일어났어, 사건이. 하지만 얘는 이 정지계, 레일, 나무, 번개, 얘를 뺀 그런 운동계잖아. 그치? 이 운동계 안에 얘가 정지계니까 얘는 운동계겠지. 얘가 관측하기엔 자기하고 걔가 같아 달라. 다른 개야. 그치? 얘한테는 이게 다 같은 개야. 얘한테는 멈춰 있었으니까. 그치? 근데 얘한테는 이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거지만 얘한테는 다가가기 때문에 빛이 올 거 아니야. 번쩍하는 빛이 올 거 아니야. 번쩍하는 빛이 얘를 향해서.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얘는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럼 어떤 사건이? B 사건이 먼저 온다는 거야. 이해 갔어? B 사건이 먼저 오고 A 사건이 뒤따라온다고. 그럼 어떤 사건이 먼저 생긴 것처럼 보인다? B 사건이 먼저 생긴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사건이 일치하지 않다고. 전지적 시점에서는 이놈도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되는데 얘 입장에서 보면 동시성인데 이 동시가 아니라는 얘기야. 이 안에 있는 애는. 이해 갔어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 기차 가지고 기차 길이를 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자, 기차 길이를 재잖아요. 길이가 뭐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50m 되는 길이의 저기 기차가 있어요. 길이를 쭉 재보니까 얘가 막 들어올 때 기차 밖에서 들어올 때 이제 잽니다. 맨 앞쪽을 재고 그 다음에 지나간 맨 뒤쪽을 재면 딱 10m예요. 근데 기차 안에 있는 애가 재면 앞바퀴가 딱 지나갈 때 재고 그 다음에 뒷바퀴 딱 들어올 때 재면 동시에 재는 거죠. 지나가네 동시에 앞뒤 놈이 잰다면 길이가 또 길어져. 얘들은 또 이 사건이 동시성이에요. 앞에 있는 빛은 내가 다가가는 빛이기 때문에 어때요? 빨리 도착하고 뒤에 있는 빛은 우리가 그 지점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지나가는 지점이니까 천천히 오고. 그 길이가 길어지는 효과를 내더라는 거죠. 이런 사건이 상대성인 거예요. 이런 사건이 되게 많았는데 설명을 못한 겁니다. 계속. 다시요.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뭡니까? 개가 두 개다. 알았지? 동일한 사건에도 개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알았냐?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질문하면서 선생님한테 계속 기준을 좀 잡아 들어가라. 다시 이게 너무 유명하죠? 광속 불변 원리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보기 기억니은데 이거 하나 꼭 나온다. 알겠냐? 이게 지금 다 무슨 소리일까? 자, 갈릴레이 상대성 변환 공식에 의하면 만약에 여기 산 사람이 100km로 달리는 사람이 한 30km의 어떤 물체를 또 던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30km 달리면 얘 던져봤자 얘가 130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얘는 저 위에 기차 위에 올라가 30km 던지는데 함재 속도를 돌리는데 옆에서 본능 130으로 보여야 되는 게 갈릴레이 변환 공식이에요. 알겠습니까? 하지만 빛은 예외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무리 더 빠른 속도로 던지고 봐봐요. 지금 C라는 빛을 쏘았으면 이 C는 갈릴레이 변환 공식에 의하면 C 플러스 100이어야 돼요. 속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C야. 알았니? 그냥 외워놔요. 어쩔 수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뭐다? 불변하다. 어디에 상관없이 정지계든 운동계든 빛은 불변이다. 꼭 외우세요. 그거 외에는 딴 건 없어요. 알겠니? 이거는 상대적인 속도를 더하고 빼고 이게 아닙니다. 그건 갈릴레이 변환 공식이고요. 이 사람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얘기할 때는요. 어떤 상대성의 원리는 적용하는 건 좋지만 빛만큼은 예외로 잡았어요. 빛은 무조건 얘보다 빠른 건 없다. 빛은 어디서든 속도가 동일하다. 꼭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자, 동시의 상대성.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자, 봐봐요. 상대 운동을 할 때, 관찰자가 상대 운동을 할 때 무슨 얘기입니까?
정지계, 운동계의 현상이 있을 때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는 사건, 이게 같은 운동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같은 관성계에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과 같은 관성계에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걸로 보이지만 그 관성계와 다른 관성계에 있던 사람은 그 사건에 순차가 나타난다는 거죠. 동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관찰자에겐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현상이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해볼까? 봐요. 동시에 발생했다고 보는 사건이 이 사람은 무슨 계로 올라요? 무조건 정지계로 오는 거죠. 정지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그럼 이 사람 무슨 계야? 동시에 발생한 거로 보이지 않는 애는 운동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관성계는 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죠? 오케이. 다음. 자, 빠르게 날아가는 우주선 안에 중간에서 빛이 반짝일 때 잘 보세요. 이 아이 보세요. 얘는 무슨 계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기에는 운동계에 있어요. 맞아? 그죠? 우리가 보기 우주선 안에 있잖아요. 운동계에 있습니다.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항상. 잘 보세요. 요 우주선 안에서 있는 사람이 보느냐,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느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관찰자가 이런 말을 쓰면은요, 얘가 이 우주선을 보는 거고요. 얘라는 뭐 철수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럼 얘가 움직이는 운동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는요, 이 안에서 얘는 사건과 같은 위치에 있죠. 얘가 보기에 이 사건, 여기 지금 A, B에 빛이 어떻게 도착한다? 동시에 도착합니다. 맞죠? 근데 얘가 보면 어떨까요? 얘가 본다면 빛이 나가는데 오른쪽으로 나가는 빛이 있고 왼쪽으로 나가는 빛이 있을 거야. 그런데 우주선이 가만히 있냐고. 아니잖아. 우주선 움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뒤쪽에 먼저 도착해요. 이해가요? 빛이 동시에 쭉 나가는데 요 지금 측정 장치 있죠? 얘가 움직인단 말이야. 움직이면 뒤쪽이 마중 나오는 격이잖아. 그치? 얘는 멀어지는 격이고. 그치? 그래서 이쪽에 먼저 도착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 사람한테는 동시성이 성립을 하지만 얘한테는 동시성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왜요?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관성계에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동시성으로 보지만 그렇지 않은 관성계 사람은 그 사건은 동시성이 아니다라는 것이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이해갔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 말을 들어요. 시간기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봐요. 어떤 애가 우주선 안에 있어요. 이렇게 우주선 안에. 여기서 이 아이가 빛을 띵띵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이 연직인데 올라갔다가 어떻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겠죠. 사실은 한 줄로 보일 거예요. 한 줄로. 그러니까 띵띵 하고 내려오겠어요. 거기 시간을 측정하라겠죠. 얘가 측정한 시간이 t라고 합시다. 이해갔어요? 자, 이제 봐봐요. 밖에서 이 사건을 보는 거야. 누가? 철수라는 애가 보고 있는 거예요. 철수가. 영희가 하는 실험을 얘가 보는 거지요. 누가 정지계예요? 철수가 정지계죠. 얘는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 속도가 있잖아요. 조건이 있어요. 빛의 속도에 거의 가깝게 움직인다고 하셔야 돼요. 잘 봐요. 0.8시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0.6시도 잘 나오고요. 0.5시도 잘 나와요. 자, 그렇다면 빛의 속도에 그러만한 것도 빛의 속도가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 정도 속도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아직 현실적으로도. 여튼간에 지금 얘가 속도로 하는데 빛의 속도와 근접한 빛의 속도와 근접한 속도예요. 근접한 속도라고 합시다. 왜? 이런 일반적인 속도 차이에서는 이런 차이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다 넣었을 때 이 운동이 철수한테 어떻게 보일 거냐는 거예요. 철수할 때는 어떻게 보일 거냐. 얘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린 그림은 누가 본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영희라는 애의 관성계에서 일어났죠? 그러니까 영희가 본 그림이야, 저 그림은. 그럼 철수가 보면 저 그림은 어떻게 될까요? 철수는요, 이 사건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우주선이 지나갈 때마다, 봐봐요.
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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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띡. 자,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얘를 화살표로 표현하면 이게 누구냐면 시간당 아이고 그림이 뭐 빛의 속도라고 해도 좋을까요? 뭐 이렇게 그 다음 나중엔 이렇게 다시 말해 이 끝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보인다고요. 얘가 바라보면 철수가 이 그림 이해 가야 안 가요? 이거 안 가는 사람 흔들어요. 지금 뭔 소리야? 이해 안 가는 사람 빨리요. 가는 척 하지 마요. 이걸 한 방에 이해한다고? 아니 한 방에 이해해야 괜찮은 거예요. 알았어요? 이해를 못하는 친구가 있어서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계속 이러고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내 버스가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제가 버스에 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직이고 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계속. 근데 이게 잘 봐요. 제대로 해서 나는 같은 사건에 같은 관성계니까. 근데 나를 바라보는 게 니들이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럼 얘가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간다고요. 무슨 운동으로 보여요? 포물선 운동처럼 보이는 거죠. 선생님 얘는 포물선 아닌데요? 당연하죠. 빛이니까. 잘 보세요. 요 빛의 속도를 C, 얘 빛의 속도는 뭐라고 할래요? 이 영희가 본 빛의 속도가 C예요. 그럼 얘가 본 빛의 속도는, 철수가 본 빛의 속도는 똑같이 C라고 해요. 아셨어요? 똑같은 C입니다. 광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잘 봐요. 같은 거리를 움직이는 사건에 대해서 영희 시간하고 철수의 시간하고 누가 더 길까요? 시간이.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수학적으로요. 부등호를 어디다 칠래요? 영희하고 철수하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시간 누가 더 커요? 시간이 크다는 표현 느낀다. 시간이 누가 많이 갔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잘 보세요. 여기 봐봐. 야, 이거 놓치면 끝나. 지금 졸리더라도 야, 지금은 정신 바짝 차렸다. 좀 이따 자.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기부터 니들이 여기만 넘어가면 나머지는 괜찮아. 알았니? 기계의 수도 괜찮아. 이거만 알면 끝나. 알겠냐? 잘 봐. 이 사건은 봐. 얘 입장에서는 동시성이 성립하는 거지. 그치? 뿅 오고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 근데 얘 입장에서는 그 사건이 다르게 보인다고. 철수 입장에서는. 근데 빛의 속도는 똑같아. 맞지? 얘는 여기까지가 시간이야. 빛의 속도로. 이 거리를 뒤로 논다면 얘는 시간이 철수의 시간과 영희의 시간 누가 시간이 더 길겠냐고. 철수 시간이 길다는 건 이해 갔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애들이 한글을 이해를 못해서 틀려요. 잘 봐요. 시간이 얘가 많이 흘렀죠. 시간이 많이 흘렀다. 이런 표현 알았어요? 얘는 어떻게 흘렀다? 적게 흘렀다. 됐어요? 자, 이거를 시간의 지연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을 시간의 팽창 이렇게 말해요. 이해 가요 이거? 익숙치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알았어? 잘 봐요. 째값 째값 몇 초 올렸어? 째값 1초요 3초 째에값 몇 초야? 1초지? 째에값 1초잖아. 째깍이 1초면 째깍이가 몇 초? 3초. 얘는 1초. 이런 식이야. 팽창을 했다는 게 이런 식이라고. 시간이 지연된다고. 천천히 흐른다고. 째깍 얘가 이렇게 흐르는 동안 얘는 째깍 1초 흐른다고. 알았어요? 니네 저거 본 적 있냐? 시간의 지평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냐? 혹시? 블랙홀에서 시간의 지평선 인터스텔라 막 그런 데 나오잖아. 시간이 팽창하다
이런 데가 거기야. 안 흐르는 거야. 아예 시간이. 나는 뭐 움직이고 있는데 시간이 안 흐른다니까. 알았어요? 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막 천천히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자시요. 지금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안에 운동계 같은 사건이 발생한 그 관성계에 있던 사람은 이 시간을 이렇게 측정하는데 밖에 다른 관성계에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이렇게 측정이 된다. 잘 봐 그럼. 관측자가 누가 될 수 있어? 지금 이 문제에서 관측자가 누구란 얘기야? 니네 문제 출제자가 이 문제를 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설명했다. 누가 관측자니? 누가 봐줘? 영희하고 철수 중에 영수라고 할 뻔했어. 영희, 철수 중에 누가 관측자 같아? 이건 철수야, 관측자가. 알겠니? 철수가 이 우주선을 본 거라고. 그럼 철수가 정지계고 영희가 운동계가 맞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제 사건을 밖에 생각해봐. 봐. 철수가 이 실험을 하고 있어. 철수가. 그리고 영희가 아이씨 여기가 지나가. 얘가 얘를 바라보면 누구 시간이 지연되겠니? 팽창되겠니? 천천히 흐르겠니? 이렇게 되면 민서 알아? 뭐 이렇게 떳떳해? 야, 이 중에 누가 관측자야? 너 얘기해봐. 누가 봐도 얘지. 화살표를 이렇게 놨으니까. 맞았어? 그럼 얘가 봤을 때 얘가 0이야 얘가 철수야. 누구 시간이 천천히 흘러? 철수 시간이 천천히 흐르겠지. 이제 질문할게. 둘 중에 누구 시간이 고유 시간일까? 내가 아까 얘기했지. 고유 시간이란 뭐하고 있는 관성계? 움직이는. 둘 중에 누가 움직여? 일단 그때 기준을 세우라. 기준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철수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철수가 기준으로 본다면 얘는 정직이에요. 무조건. 그치?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얘가 고유시간이라고 이해. 근데 얘는 봐봐라. 얘 누가 관측자냐? 영희가 관측자지. 그럼 누가 운동계야? 얘가 운동계. 맞지? 얘 시간이 뭐라고? 천천히 흐르는. 이거 좀 웃기지 않냐? 둘이? 그럼 둘이 둘 다 천천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하게 말하면. 이게 쌍둥이 패러독스라는 실험이야 이게. 알겠냐? 이 패러독스는 일반 상대성 원리에 가야 이게 복구가 돼. 지금은 이렇게 알아둬야 돼. 그냥 출제자가 묻는 누가 관측자고 누가 관측을 당하냐? 관측을 당하는 놈이 일반적으로 다 뭐야? 운동하는 놈이야. 걔의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걔 거기서 일어난 그 길이의 어떤 변화가 고유 길이고. 알았어? 이해했어? 야, 동일한 사건이 있을 때 누구 길이가 더 기냐? 이동거리가? 얘가 더 길지? 길이가 더 많이 이동했잖아. 빛이 이동한 거리가. 얘는 어떠냐? 짧지? 이해 갔니? 시간이 천천히 흐르니까 그 천천히 흐른다는 건 숫자가 적다는 거야. 시간의 숫자가 1초 뭐 이렇게 적다는 거야. 그럼 빛이 그만큼밖에 못 갔잖아. 그 거리가 철수가 관측하기에는 굉장히 긴 거리란 말이야. 근데 얘는 되게 길이가 수축돼 있다는 모습을 좀 보라고. 이 빛이 간 거리가 짧아요. 시간이 짧게 걸리니까. 근데 얘는 길어요. 시간이 길게 걸려서. 이게 왜 이렇게 설명이 될까? 우리는 이미 이 실험을 하기 전에, 아니 이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빛은 어디든 속도가 같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알았어? 빛은 어디든 동일한 속도를 갖는다는 사건 하나 때문에, 그거 이론 하나 때문에 여기서 빛의 경로와 얘의 빛의 경로가 다르다는 걸로 두 개를 유추한 거야. 시간이 뭐 된다? 팽창한다. 느리게 간다. 째까. 알았어? 그러면 길이는 어떻게 보이겠느냐? 길이도 움직이는 물체 안에 그 길이는 밖에 관측되고 관측하기에는 작게 보여. 알겠냐?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애는 이 길이를 짧게 측정이 된다고. 시간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알았어? 이것을 뒤에 가서 또 봐야 돼. 시간 지연은 알겠어? 어떤 건지 시간 지연은 알겠어? 했던 시간 지연은 간단하게 말하면 정지계가 봤을 때 운동계의 시간은 천천히 간다야. 알겠어요? 이 사건이 해석이 증명을 못 하잖아요.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뒤에서 뮤온 사건에 의해서 이게 증명이 됩니다. 뮤온이라는 물질. 그걸로 이제 설명할 선생님이 일단 하겠지만, 여러분 시간의 지연은 어디서 일어난다? 운동관성계에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길이 수축 봅시다. 자,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에서 이거 잘 읽어야 돼. 잘 읽어야 돼. 자, 시간 지연과 함께 길이가 수축이 된다. 알겠냐? 시간의 지연과 함께 길이가 수축이 된다. 자, 고유 길이를 한번 봐봐.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동시에 물체의 앞과 뒤를 측정한 거리. 이걸 잘 봐. 무슨 상태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그럼 무슨 게? 정지계. 정지계에서 측정한 길이가 뭐라고? 고유 길이야. 알았어? 정지계에서 측정한 길이가 고유 길이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고유 길이나 운동한 물체 속에 있는 길이가 고유 길이라고 했지. 그지? 이게 오묘해. 출제자가 묻는 말에 따라 니네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야. 이거 잘 들어. 정지한 상태에서 동시에 앞과 뒤를 측정한다면, 자, 우주선, 달리는 우주선 안에 있는 애가 자를 가지고 잰다면 그건 고유 길이가 아닐까? 빛의 속도와 근접한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 안에서 얘가 자의 길이를 재고 있어. 그럼 그 무슨 길이야? 고유 길이야. 우주선 안에 있잖아. 자랑 같이. 그럼 무슨 게야? 정지계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게 니들이 헷갈리는 거야, 자꾸. 누군가 봤을 때, 관찰자와 관측자, 관측당하는 놈과 관측하는 놈과 이 둘이 존재할 때 시간, 지연이, 길이, 수직 이런 게 성하는 거야. 같이 움직이는 안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 거. 알았어? 서로 다른 관성계라는 조건이 있을 때 동시성에 대한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지, 같은 관성계 안에서는 안 일어나. 헷갈려하지 마. 알겠어? 길이 수축. 운동하는 관찰자가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거리를 측정하면 고유 길이보다 짧다. 이 말이 뭔가를 잘 들어야 돼. 다시. 운동하는 관찰자라 해서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거리를 측정하면,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이 뜻이거든.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거리 L을 측정하면 고유 길이보다 짧대. 무슨 말일까? 지금 0이란 애가 지금 지금 여기 있는 말들이 되게 좀 헷갈리는 말들이 되게 많거든. 잘 봐라. 이게 지금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말들이 자체도 문제를 풀 때 얘 고유 길이는 얼마냐 이렇게 사실은 묻지 않고, 누가 봤을 때 우주선의 길이는 어떠냐고 자꾸 물어봐. 지금 여기 있는 고등학교 책에도 좀 잘못된 것들이 좀 많아. 니들은 쉽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건 기억해봐. 봐. 운동하는 관찰자가 운동 방향과 나란한 방향의 거리 L을 측정한다 그러면 이거를 측정하기 때문에. 맞지? 이걸 측정할 거 아니야. 누가? 철수가. 맞지? 철수가 저 행성 A에서 행성 B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거라고. 맞죠? 오케이? 그러면 철수는 관찰자가 되는 거야? 관찰당하는 놈이 되는 거야? 관찰자가 되겠지. 철수한테는 영희가 무슨 것처럼 느껴? 운동하는 애처럼 느끼겠지. 철수한테는 행성 A, 행성 B가 운동계에 속하지. 맞잖아. 행성 A, B, 영희는 다 무슨 게? 같은 관성계지. 맞잖아. 얘는 운동계고. 그치? 그럼 철수가 관측을 하면 행성 A든 B든 0이든 다 운동계에 해당될 거라고. 이해 가냐? 걔는 길이가 어떻게 보일까? 수축해 보이겠지.
이해 갔어? 지금 무슨 얘기냐? 운동하는 관찰자 하는 순간 얘는 운동이란 말을 빼버리라고. 얘는 정직이야 무조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선을 탄 애든 밖에 서 있던 그건 전지적 시점에서 그런 거고, 출제자가 우주선에 탄 애를 영희로 보고 행성에 있는 애를 철수로 봤을 때 출제자가 영희가 봤을 때는 영희가 그냥 정직이라니까 무조건. 걔 우주선 안에 있는데요? 이러지 마. 둘은 서로 다른 관성계에 있다 뿐이야.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영희는 운동계에 있고 철수는 정직에 있다고 치지만,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로 우리가 뭐를 할 거야? 들어가 볼 거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운동계인 거야. 자기는 정직이고 무조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헷갈리면 문제 자체를 다 헷갈려. 알았냐? 그러면 영희가 바라보는 우주선의 길이는 어떨까? 영희가 바라보는 우주선의 길이는, 영희가 바라보면 그럼 누가 정직이야? 영희지. 그럼 이 우주선의 길이는 수축하겠지. 운동하는 물체니까, 그지? 근데 여기 봐라. 얘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어?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지? 알았니? 그 가로축 길이만 수축해. 이 가로축 길이만 수축한다고. 무슨 말인지 봐. 내가 지금 이렇게 선 상태에서 옆으로 빛의 속도가 가깝게 움직일 거라고. 니네가 관측을 하잖아? 그럼 내가 얇아져. 키는 가만히 있고 옆으로만 얇아진다고. 이해가니? 근데 니들이 관측하면 내가 위로 빛의 속도로 달리잖아. 그럼 뭐가 줄어? 키가 줄어. 옆은 가만히 있어. 이해 갔어? 길이 수축도 속도를 내고 있는 방향 쪽으로만 수축이 일어난다고. 알았어? 무슨 말인지? 움직이는 물체가 수축을 하는 거라고. 알겠냐?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 그걸 보유라고 써요. 근데 여기서 고등학교는 그걸 보유가 아니에요. 정지 상태에서 정확하게 잰 거, 그걸 보유길이라고 해요. 정지 상태에서 그대로 잰 거. 그러니까 지금 뭐냐? 행성 A에서 B까지 누가 측정을 해야 보유길이가 되는 거야? 영희가 측정해야 돼. 같은 관성계에 있는 애가. 그지? 그랬는데 철수가 바라보잖아. 그럼 철수가 정지기가 되는 거야. 행성 A, B, 영희는 움직이는 거고. 그지? 그 길이가 수축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을 할 거야. 그러면 저런 얘기구나. 자기가 딱 알아듣는 사람은 이제 문제를 잘 풀어. 기준만 제대로 잡으면 여기 문제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해줘야 될 건, 기준을 그렇게 자꾸 풀었더니 다 맞는 거야. 그러면 잘 있게 돼. 알았냐? 여기 기준 하나 틀어져 버리면 맛 간다 진짜. 알았냐? 벼락치기가 안 되는 거야 여기가. 알았어? 시험 전날 막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같지? 졸면 안 돼요. 졸지 마요. 졸면 큰일 납니다. 다시 또 얘기하자. 특수 상대성 이론은 관성계가 몇 개가 있다고? 2개가 있다. 그치? 하나는 정지계고 하나는 운동계지. 무슨 운동? 등속운동계지. 관찰자가 정해지는 순간 걔가 무슨 계가 된다? 정지계가 된다. 명심해. 알았니? 걔가 관측하는 게 곧 운동계야. 됐지? 오케이? 제발 부탁이야. 자, 특수 상대성 이론의 증거를 잠깐 봐. 이 문제는 문제에 나오진 않을 건데, 일단 미운이 누구냐? 경입자야. 경입자. 전자와 같은 경입자. 우리 기본 입자라고 배웠지? 우주 빅뱅이 빵 하고 터질 때 나타난 입자거든? 근데 이거 엄청 빨라. 속도가. 알았어?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가까워. 자, 이런 속도로 운동하면 뉴런의 수명을 잘 봐. 수명 100만 분의 2.2초. 알았어? 100만 분의 2.2초. 거의 반짝도 아니야. 내가 반짝하는 순간 이것도 부끄러워. 이러면 끝나는 거야. 수명이 빛의 속도로 그 정도 속도로 달린다지만, 이게 C라는 게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10의 8승 미터 퍼 세컨드. 그러면 보통 그 속도로 이 정도 거리를 가면은 그래도 보통 1km 간대. 움직이는 거리가. 근데 이 아이가 어디에 있냐면 상공 600m 이상, 거의 한 600km 이상이죠. 600m가 아니죠. 12km가 대륙권이니까 600km 이상에서 전리층이라고 중간권이거든요.
중간권이 50에서 80 사이? 80km 이상 정도 되겠다 그래도. 80에서 미온이 거기에 많이 10권 정도에 많이 존재하는 애인데 10권은 희박하잖아요. 공기가 굉장히 희박합니다. 질소나 산소가 거의 이온 상태로 존재하는데 우주선이 날아올 때 스페이스 셔틀 말고 코스모레이 우주선이 날아올 때 뭐 자외선 이런 거에 날아올 때 얘를 칩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져요. 근데 그 미온이 지표에서 발견이 되는 거야. 이렇게밖에 못 사는 애가 지표에서 발견되는 거야. 이걸 설명을 못 하는 거야, 과학자들이. 아니, 요거밖에 지속시간이 짧았는데 어떻게 지표, 수백 킬로 밑에 지표에서 보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자, 이제 봐봐. 미온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무슨 개냐? 내가 얘기했지. 우리 입장. 그럼 우리가 뭐야? 정지계야. 됐지? 그럼 얘가 운동계거든? 그럼 제 길이가 어떻게 될까? 제가 움직이는 길이가 수축되겠지. 움직이는 애가 당연히 수축돼. 왜? 시간이 뭐 되니까? 팽창하니까. 째까하니까. 알았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걔는. 알았어? 우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는데 걔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요. 빛의 속도는 똑같고요.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수축까지 일어나서 지표 근처에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미온의 수명, 시간 지연 길이 수축은 정지계가 바라본 운동계의 현상입니다. 무조건. 길이가 수축되고요. 시간이 지연됩니다. 지연. 꼭 기억해요. 지연. 뭐? 팽창 뭐? 째까 이렇게 흐른다고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시간의 지연부터 놓고 그로 인해서 빛이 얼마 안 이동하니까 누구보다는 정지기 기준보다는 빛이 얼마 이동 안 하니까 그 길이가 짧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꼭. 아셨어요? 자, 이제 봐봐요. 자, 이 공식이 뭐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전기 그리고 모든 무기 원자력 발전소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들이 제일 많이 쓰는 식 있죠. 여기서 시험 정말 별로 안 나옵니다. 알았어요? 2는 mc제곱에다 놓고 뭐 계산하라는 거 안 나오니까 이건 그냥 들으세요. 자, 보십시오. 요 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데 이게 로렌츠 인자라는 거예요. 로렌츠 변화식 때문에 이런 걸 썼는데 그건 저건 볼 필요 없어요. 보통 우리 일반 물리학 가면 이렇게 감마로 표현하거든요. 제 로렌츠 인자를.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M0라는 건요, 정지 상태일 때의 질량이거든요. 아인슈타인은 정지 상태의 질량을 갖고 있는 물질도요, 뭐를 갖고 있다?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걔도 에너지를 갖고 있고, 얘가 빛의 속도나 어떤 속도로 움직일 때, 그거에 따른 에너지가 자꾸 증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물체에 무슨 에너지 있다는 건 알아요? 운동 에너지 있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에너지로도 설명이 안 되는 또 다른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다시요. 움직이는 물체는요, 에너지가 생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속도의 증가의 운동 에너지로 나타나지만, 그거 외에도 질량의 증가값도 존재를 해줘야 그 에너지가 맞아떨어지더라. 에너지 불변의 법칙이 맞아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결국 뭐냐? 빛의 속도로 달리게 되면요, 질량도 그만큼 어마무시하게 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질량이 커진다고요. 알았어요? 이게 정말 인간이 왜 우주선을 빛의 속도로 그렇게 못 만드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한 크기로 질량이 커져버리니까 못 버티는 거죠. 물체 자체가.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알아둡시다. 뭐냐? 요 2는 MC고 뭡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주목을 하세요. 질량은 뭐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에너지로. 에너지는 다시 뭐로도 가능하다? 질량으로. 알았어? 그러면 간단하게 별 있죠, 별. 별이 원시 별에서 여기로 진입을 하잖아요? 이게 별의 일상의 약 90%에 해당되는 주기활성 단계에 들어옵니다. 무엇을 하죠?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핵 융합을 합니다. 수소핵 융합을 할 때요, 뭐가 발생합니까? 밖으로.
별빛이 나오죠. 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빛은 뭐랑 전환 가능하다? 질량. 곧 무슨 말이 있냐면 별이 빛을 내는 순간 별의 질량은 어떻게 되고 있다?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알았어요? 빛으로 내보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어봐. 처음에는 별이 이만했어요. 예를 드는 거야. 별이 이만했어요. 주기혈상 단계에서는 이 별의 크기가 안 변합니다. 왜? 이 별의 질량도 있겠죠. 그럼 중력 수축 에너지도 있죠. 안쪽으로 확 당겨주는 질량 갖고 있는. 그 다음 수소의 융합이 가능하니까 밖으로 팽창한 에너지 있습니다. 그게 딱 균형을 이뤄. 그러다가 중심에서 수소의 융합이 더 이상 안 일어나. 왜? 수소가 없어져서. 야, 별이 끊임없이 수소를 생산하는 건 아니잖아. 별은 기체덩어리잖아. 뭉쳐놨던 수소가 다 닳아버리면 물론 거기에 헬륨이 막 중심에 쌓이겠지만 더 이상 팽창할 수 있는 핵융합 수소가 없어버리면 봐요. 거기에다 질량도 자꾸 줄었죠. 그럼 뭐가 줄어? 중력이 줄겠지. 그 다음에 안쪽에서는 수소의 융합이 막 일어나겠지. 그 균형이 딱 깨질 때가 적색 거성 형태예요. 그럼 얘가 펑펑 순간적으로 퍼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폭발해. 초신성으로. 그럼 블랙홀도 되고 중성자들도 되는데 태양만한 그런 것들은 그냥 흐지부지 뭐 행성상 성운 정도로 백색 외성 쪽으로 이렇게 태화되어 끝내죠. 태양 같은 별은 다이아몬드로 뭉치고 끝나요. 다이아몬드. 물론 행성상 성운이란 말을 잘 들어요. 태양이 9개 행성, 우리 태양계에서 99% 질량이 여러분 그거 알죠? 쌀알무늬 거기에 목성 수십 개 들어가는 거. 쌀알무늬 하나에 걔가 행성 크기로 줄었다는 거요. 그 근처로 갔다간 그 중력을 다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체도. 블랙홀도 중력 엄청 센 건데 그 하다못한 그 태양 같은 별들도요. 태양보다 질량이 30배 큰 애들이 블랙홀이 되거든요. 태양 근처 가도 여러분들 맥을 못 쳐요. 중력이 엄청 세가지고. 이게 그걸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별이 빛을 발산하면 그 전보다는 질량이 자꾸 줄고 있는 형태라고요. 그것만 아시면 된다고요. E는 mc제곱이. 아셨어요? 멈춰있는 물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에도 에너지는 존재할 수 있다는 건데 얘가 속력을 내면 낼수록요. 운동 에너지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질량의 증가도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그게 이런 세상에서는 못 느끼는데요. 빛의 속도를 거의 버금가게만 쫓아가 버리면 시계 차이가 확연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걸. 이거 뭐야? 예. 알았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m제로라는 값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정지 상태의 질량은 0.2시역 이 정도만 해도 인간이 여기까지 도착했나 모르겠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 질량이 표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워지지? 왜 비행기가 무거워지지? 그러다가 빛의 속도가 가까이 가면요. 확 올라가요. 아시겠어요? E는 MC 제곱으로 이 사람이 뭘 알아냈느냐? 그렇게 된다면 질량이 무거운 원자들을 부신다면 그 질량 차이만큼의 엄청난 에너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원자폭탄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나온 게 원자폭탄입니다. 그래서 걔들은 핵 붕괴 혹은 핵 융합에서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수능에도 걔들이 나오고요. 자, 얘는 또 나왔네. 그러봐. 질량 결성과 에너지는 아까 선생님이 태양에서 얘기했듯이 질량의 결성량만큼 얘는 뭐로 전환이 될 수 있다?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는데 요거 한번 잘 봐요. 분열시, 융합시 잘 보세요. 가장 큰 차이점. 분열하면 방사선이 나오고요. 융합하면 방사선이 나오지 않아요. 분열 시에는 방사선이 유출되고요. 융합 시에는 방사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유해물질이. 그러니까 별은 얘입니다. 핵융합.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우라늄 한 개가 있는데 235짜리 우라늄 한 개, 중성자 한 개랑 충돌하는데 이게 또 세게 부딪히면 또 붕괴하네요. 그래서 속도가 저속도라는 말이 어떤 정도의 속도인지 모르겠지만 그 저속도로 충돌을 해야 돼요. 그러면 바륨 한 개랑 크립톤 한 개, 그리고 여기 중성자 세 개로. 여러분 이거는 문제에 출제가 되면 얘는 외워버리세요.
알았습니까? 얘는 왜 그러세요? 다시 말하면 우라늄이 있을 거고 이렇게 우라늄이 있을 겁니다. 중성자는 여러분 이렇게 씁니다. 중성자는 알겠어요? 중성자는 이렇게 쓰는데 얘가 누구? 바륨하고 누구? 크립톤으로 가면서 세 개의 뭐로? 중성자로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얘를 이렇게 써볼게요. 스몰 a 그 다음 x 그 다음에 스몰 b y 스몰 c z라고 쓴다면 여기서 하나 성립하는 게 있어요. 요 위에 써 있는 x, 1, y, z의 1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질량수라고 부릅니다. 알았습니까? 이걸 질량수라고 합니다. 자 봅시다. 선생님이 빨간 매직으로 그려놓은 거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질량수. 여러분 요거 질량수 얼마예요? 이 중성자 요게 3개 있으면 3이겠죠? 이해가죠? 그럼 봐요. 이게 반응물이겠죠? 반응물의 질량수를 계산하면 x 1 요것이 반응물 질량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생성물의 질량수를 계산해 봅시다. y z 그리고 3이겠죠. 이게 같습니다. 이게 질량 보존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그런데 질량수는 같은데 질량이 달라요. 이 너무 웃깁니다. 다시요. 질량의 수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질량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실제 한 개의 질량이 다르다는 거 알죠? 양성자가 1.673이고요. 중성자가 1.675 정도 됩니다. 중성자가 좀 무겁습니다. 거기까지 재면 질량의 결손이 생겨요. 아셨어요? 거기까지 재면 질량의 결손이 생긴다고. 알았니? 그 질량의 결손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 에너지로 나온다고요. 이게 원자력 발전소의 원리예요, 원리. 자, 질량 수는 같은데 질량의 차가 생겨서 그 질량 결손만큼이 뭐로 나온다? 에너지로 나올 거다라는 게 아인슈타인의 이론이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핵폭탄이 만들어진 겁니다. 독일에서 연구해가지고 미국에서 완성을 하죠. 아셨어요? 참고로 여러분, 요 아래에 써 있는 게 누군지 아냐고? 이게 뭐지, 이게? 누구의 숫자냐고? 양성자 숫자다. 알지? 원자 번호. 이 A라고 썼지, 여기에. 생성물은 B, C가 있지? 요것도 같아야 돼. A equal B 플러스 C다. 알겠냐? 이게 성립하면 된다. 내내 문제 풀 때 이거 되게 많이 이용되거든? 자, 위첨자는 위첨자끼리 더해서 같아야 되고, 아래첨자는 아래첨자끼리 더해서 같아야 돼. 알겠지? 이게 니들 이 이론보다 더 많이 나와, 시험에. 알겠죠? 자, 얘들 이론 볼게요. 핵 분열 시 질량의 결손이 생깁니다. 이거 맨날 나와요. 결손이 생기는데 그 결손만큼이 뭐로 나온다? 핵 에너지로 발산된다. 이때 질량 수는 같지만 질량은 다르다라는 거 명심하세요. 숫자를 뺀 질량이 실제 값입니다. 알겠죠? 다음, 핵 융합 시도 질량 결손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아까 선생님이 잠깐 썼던 수소핵 융합이에요. 수소 원자 4개가 딱 결합을 해서 누가 되느냐? 헬륨의 원자 핵이 되거든요. 그게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핵 융합이거든. 그때도 질량 결손이 생겨서 그 질량만큼 에너지가 빛으로 나온다는 게 별빛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시면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융합되어 한 개의 헬륨으로 변할 때 질량 결손이 생긴다. 근데 우리는 흔히 이게 좀 잘못된 게 책 같은 데 보면 수소원자 4개가 합쳐져서 2번 헬륨 4된다 이렇게 착각하는데 굉장히 종합적인 복잡한 단계를 거쳐서 걔가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양성자도 오고 중성자도 충돌하고 또 중성자 충돌하고 또 양성자 오고 여러 번 얘들이 충돌이 반복해서 2번 헬륨 4가 되는 거지. 양성자 4개만 딸랑 있는 수소 4개, 원자 4개가 똥 부딪혀서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알았어요?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결론이 뭡니까? 핵 분열을 하든 융합을 하든 뭐가 생긴다? 질량의 결손이 생긴다. 고로
그 결손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그럼 결론이 뭡니까? E는 mc제곱이란 에너지는 질량으로,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설명이 됩니까? 우주 폭발 초기 당시 3분 안에 당시 전자가 질량이 되고 질량이 전자가 되고 빛이 되고 이럴 수 있는 말이 성립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핵분열.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여기 숫자 보입니까, 여기? 여러분, 위첨자 한번 쓱 더해봐. 이거 딴 거 중요한 거냐? 위첨자 더해봐. 이거 얼마라고 돼 있냐? 235. 1 더하면 얼마야, 총? 236이네, 맞지? 그럼, 바륨 141, 플렉톤 92, 합치면 얼마니? 233이지. 거기에 중성자 3개. 236. 맞지? 이게요. 위첨자는 뭐라고? 위첨자끼리 더해. 그럼 질량수는 동일해야 돼. 맞지? 그 다음 아래첨자 더해봐. 여기 92네? 여기 56, 36. 합치면 얼마야? 92죠? 아래첨자 양성자 숫자도 동일해야 돼. 이해가서? 위첨자 합 같아야 되고 아래첨자 합 같아야 된다고. 그러나 뭐는 생긴다? 질량의 결손은 생길 수 있다. 알았어? 이게 원자력 발전소 핵폭탄의 원리다. 알겠죠? 얘가 뭐라고? 핵분열. 왜? 번호가 큰 놈이 작은 놈 두 개로 나뉘었잖아. 이게 핵분열이라고.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특히 그냥 좀 듣는다면 이 중성자가 저속도로 충돌을 해야 된다는 말은 조금 써놓으세요. 그냥.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가끔 나오는 말인데 다시요. 이 중성자가 충돌하여 중성자에 동그라미 치고 이거 치고 저속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속도가 느리게 충돌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충돌하면요 얘가 붕괴를 안 해요. 됐죠? 그러면 보세요. 우라늄 하나가 충돌하니까 중성자가 몇 개 나왔나요? 이게 몇 개 나왔나요? 3개가 나왔죠? 근데 얘 속도 어떨까요? 졸라 빨라요. 이런 말 쓰면 될지 모르지만 졸라 빨라요. 그러면 얘가 가서 또 다른 우라늄을 붕괴를 시켜야 되거든요. 너무 빠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감속제를 넣으면 얘들이 속도가 느려져요. 그럼 걔가 또 연쇄 반응을 따다당 일으켜요. 알았습니까? 연쇄 반응이야. 놀라 빠르게 연쇄 반응. 놀라 빠른 빛방. 알겠어요? 이게 본폭의 원리입니다. 알겠죠? 연쇄 반응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다음 핵융합. 자 보세요. 지금 여기는 아주 그래도 솔직하게 써놨습니다. 중수소, 삼중수소. 여러분이 질량수가 얼마입니까? 얘는 2죠. 얘는 5죠. 그랬더니 중성자 하나와 헬륨. 여러분 얘 숫자 얼마예요? 질량수 5죠. 반응 전 5인데 반응 후 5. 자 빨간색이 누구야? 이게 양성자야. 양성자 2개고 얘 2개야. 됐지? 질량수는 똑같아. 근데 뭐가 생긴다? 질량 결손이 중간에 생긴다. 이거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복잡한 단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핵융합은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별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알았습니까? 별의 내부에서 일어나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핵융합이 됐든 붕괴가 됐든 자 해봐. 위첨자 더하기 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되고 아래첨자 더하기 값 같아야 되는데 이게 끝이야. 됐니? 얘 누구라고? 얘? 중성자 표시야. 알겠니? 양성자는 프로톤이라고 표현해. 1P1 이런 식으로 써. 걔는 원자 번호가 있으니까. 알았지? 핵융합의 원인 안정된 원소로 변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정되다는 게 뭔지 알아요? 안정된다는 게 핵융합하는데 안정된다는 게 에너지적으로 안정된 것도 있지만 질량적으로도 안정된 건 질량은 크면 불안정해요. 아까 우라늄 불안정했잖아요. 235짜리. 그쵸?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 3분 안에 헬륨까지만 완성된 게 아니라 7짜리 리튬이나 보통 9짜리 베릴륨까지도 갔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불안정해져 가지고 다시 헬륨으로 돌아온 거예요. 알겠니? 그 정도도 불안정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별 내부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 헬륨까지 일어나는 게 이런 일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세요. 중요한 것만 딱딱 잘랐으니까 보십시오.
아인슈타인이 특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할 때 바탕이 되었던 가정입니다. 이 가정 진짜 외워놓으세요. 여러분 여기 문제 쌍그리 다 풀어. 다 풀어야 된다 알았니? 다 풀어서 답 맞춰보고 자기가 이해하고 대신 처음부터 막 끝까지 쭉 푼 다음에 다 보지 말고 한 면 푼 다음에 답 맞춰보고 알았니? 꼭 그렇게 한 면 딱 푼 다음에 답 맞춰보고 그다음 틀린 거 있으면 더 자기가 이해 좀 한 다음에 그 다음 면 또 풀고 최대 그 다음 면 한 뭐 6, 8명 문항 있을까? 한 면을 푼 다음에 답 맞춰봐서 자기가 정립이 된 다음에 그 다음 면 풀고 또 맞춰보고 정립이 된 다음에 자기가 다 맞아간다 그럼 그때부터 양을 좀 늘려 알았지? 여기는 정확한 개념이 안 쓰면 자꾸 틀려 그러면 이것만 헷갈려 알았지? 맞춰서 잡아. 자,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을 주장할 때 바탕이 되었던 과정입니다. 잘 보세요. 모든 무슨 좌표계에 의해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뭡니까 이게? 여러분이 니은에 들어가는 좌표가 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이 뭐요? 특수 상대성 이론. 특수 무슨 계? 관성계라고 알겠냐? 가속도가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비관성계라고 했잖아. 그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우리는 지금 관성계만 따진다니까. 관성계는 뭐뭐 있었어? 내래 정지, 운동. 관측자는 누구라 했어? 무조건 정지. 이것만 기억하라고. 알았어? 자, 이게 무슨 원리였어 이게? 상대성 원리였잖아. 그지? 정지, 운동이 있는데 둘 다 다른 관성계거든 사실은. 근데 상대방이 서로 바라보면 바라보는 쪽이 뭐야? 관측하는 쪽이 정지기가 된다니까? 이 둘의 차이점이 그거야. 비교하기 참 좋은 거라고 이게 지금. 다음 무슨 원리야 이거?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원이나 관찰자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광속 불변 원리지. 광속 불변 원리. 이 두 가지만 기억해. 그럼 여기 갖고 또 우리도 응용해보자. 야, 광속은 불변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 번개같이든 빛이 이동하든 빛이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이걸 수직으로 떨어진 걸 본 그 관측자 옆에 있는 관측자는 같은 정지기에 있는 애 맞지? 근데 얘를 관측하는 놈은 걔가 정지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런 행동을 한 쪽은 뭐가 되는 거야? 운동계가 되는 거다? 그러면 저쪽 관측을 한 놈은 이 빛의 움직임이 이렇게 된다고. 경로가 길어져요. 그지? 그럼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흘러. 그죠? 그리고 그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 안에 있던 애들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 그래서 빛도 좀밖에 안 가. 그지? 시간이 짧으니까. 그래서 길이 수축도 일어나. 그지? 어디 방향으로? 운동 방향 쪽으로만. 알겠지? 자, 움직이는 물체의 어떤 움직이는 물체 속에서의 봤을 때 그들의 움직임이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라고.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 봤을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나. 그러니까 누가 봤다라고 하는 건 걔가 정지계라고. 알겠냐? 정지계가 봤을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나는 거야. 알았냐? 정지계가 봤을 때 길이 수축. 야, 우선에서 칠판 끝부터 끝까지 우선 갈 거야. 쫙 갈 거야. 얘가 바라보면 칠판의 길이는 어떻게 보일까? 수축이야, 고정이야? 우선이 바라보면. 얘 무슨 운동계? 등속 운동계지? 이 칠판은 정지계지? 자, 내가 누가 관측한다 그랬어? 우주선이 관측자라고 했어. 얘 무슨 계야, 그럼? 정지계야, 얘가. 관측자가 정지계라고 무조건. 그러니까 얘는 이 안에 자기가 달리고 있는 줄 몰라. 칠판이 달려. 칠판 길이 수축. 칠판 쪽에 시간이 천천히 흘러. 이해 가냐? 얘가 정지기이기 때문에. 알았어? 우선 탔다고 걔를 막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 출제자가 물어보는 걔로 딱 들어게 빙이 돼. 알았어? 그래서 관측을 해야 문제가 쉽게 풀린다. 다음 20의 속도. 야, 20의 속도. 빛의 속도 30만. 빛의 속도는 30만 플러스 20. 이게 갈릴레이 변환식이라고 했어. 그치? 이거 성립 안 된다고 그랬지? 무조건 얼마? 30만이 답이에요. 빛의 속도는 변함이 없다고. 그래서 이게 된 거야. 알았니? 이거 계산하고 불어나는 게 아니라. 자, 광속에 가까운 일정한 속도 V로 달리는 기차 안에 점 O에서 전구를 켰다.
전구를 켰대. 이 사람은 무슨 개일까? 아직 내가 관측자를 얘기도 안 했는데 막 얘기하네. 관측자를 얘기하지 않았어. 알았냐? 이 안에 전구를 켰대. 이 사람은 이 사건이랑 같은 관성계에 있는 사람이지. 그럼 이 사람은 이 사건을 어떻게 느낀다? 동시로 느낀다. 맞지? 그럼 얘랑 관성계에 있지 않은 애 있지? 밖에 있는 애들. 걔들이 보기에는 사건이 동시성이 없지. 불일치지. 자, 기차 안에 관찰자가 보았을 때 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같은 사건, 관성계잖아. 그럼 A, B는 빛이 본다는 점은 동시 도착이지. 안 그래? 맞지? 그런데 지면에 서 있는 관측자가 본다면 빛은 이렇게 가겠지. 양쪽으로 쫙. 그럼 A는 다가오는 거고 B는 멀어지는 거 아니야? 지금 빛의 광원 5점으로부터 A는 다가가는 거잖아. B는 멀어지는 거고. 그지? 어디가 먼저 도착해? A 쪽이 먼저 도착하겠지? 그치? 봐봐. 빛이 여기서 찡하고 좌우로 뜰 거 아니야? 봐요. 번쩍하고 빛이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갈 거예요. 동시에 갑니다. 그런데 A, 자, 얘들이 이제 수침 그쪽 점이에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동시에 움직이면 A가 다가가잖아. 빛을 마중 나가는 격이잖아. 맞지? 이게 상대 속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얘는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인슈타인은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 그 변환식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걔도 성립하는데 빛만 예외로 두자라고 한 거예요. 빛만. 여기 보세요. 자, A라는 자동차가 10km/h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B라는 자동차가 60km/h로 달리고 있어요. 그럼 자, B가 A를 보면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죠? 얼마로? 이게 상대 속도예요. 이게 갈릴레이식이고요. 보세요. 60의 속도로 가는 사람은 10의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를 보면 추월을 할 수 있죠. 그럼 걔는 뒤로 얼마의 속도로 빠져나가는지 모를까요? 그냥 사람이 서 있으면 얘가 얘를 보면 얘는 60의 속도로 반대로 갈 거예요. 맞죠? 근데 얘는 얼마의 속도로 간다? 50의 속도로 가고, 이게 상대 속도라는 겁니다. 상대 속도. 상대 속도란 상대방 속도에서 관측자 속도를 뺀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얘가 관측자잖아요. 얘 입장에서 보면 10 마이너스 60, 그래서 마이너스 50이 답이에요. B가 봤을 때 A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 A가 봤을 때 B는 상대방의 속도가 60이고요. 그죠? 관측자 자신의 속도가 10이니까 얼마 속도로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50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만약에 속도가 이렇게 60으로 이건 사건이 다르죠. 봐. 이걸 A가 본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잘 봐요. B가 봤을 때 A는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반대예요. 맞죠? 방향이 반대므로 마이너스 10km/h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속도 이걸 빼면 얼마가 되죠? 이렇게 느껴져요. 제가 상대방 속도가. 이해 가요? 이게 상대성입니다.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상대 속도를 해가지고 이게 모든 관성계에서 성립을 한다는 얘기예요. 빛만 이외다 이거죠. 빛만. 그래서 빛을 굉장히 많이 내요 시험에. 그럼 A가 바라본 B의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자 보세요. 상대 속도 A가 바라본 B의 상대 속도는 B의 속도가 일단 A 운동량과 반대니까 마이너스 60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속도 10을 빼는 거죠. 이해갑니까? 역시 얘도 70의 속도로 얘를 느낀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게 상대성의 원리예요. 자,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여러분 OX 문제 그냥 지나치지 마라. 이거 꼭 다 풀어봐라. 알았냐? 그래야 뒤에 있는 문제를 안 틀린다. 얘는 한 관측자에게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측자에게도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죠. X. 맞죠? 사건의 동시성은 하나의 관성계에만 성립합니다. 알겠습니까? 동일한 사건과 동일한 관성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르게 보여요. 정지한 A가 빠르게 움직이는 B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서로 상대방의 시계가 천천히 가는 것으로 보인다. 질문.
누가 관측자냐? 누가 관측자 A, B 중에? 문맥상 A지. A가 보고 있대잖아. 이해가냐? 그럼 누구 시간이 천천히 흘러? B지. 움직이는 애. 이해가냐? 너네가 조심할 거 뭐냐? 빠르게 움직이는 B가 정지인 A를 바라봤을 때 이러면 누가 관측자냐? B지. 그럼 누가 빠르게 시간이 흐르겠냐? B지. A가 천천히 흐를 거니까 내가 슬쩍 틀었거든 지금 마지막에. 시간의 지연이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다가 누가 빠르게 흐르냐고 물어봤거든.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출제자가 누구를 기준으로 잡았느냐 걔를 정기계로 보면 돼. 무조건. 알겠냐? 그럼 헷갈리는 것이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서로 상대방의 시간을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관측자의 시간이 빨리 흐르고 관측당한 놈이 천천히 흘러. 무조건. 알았어? 다음. 정지한 관측자가 광석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가는 화살을 보면 누가 얘가 관측자지. 화살이 운동계지. 그럼 얘가 수축이지. 맞죠? 짧아 보인다 라는 얘기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